은퇴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많아졌는데 수입은 좀 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하고 월 100만 원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쵸.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자주적인 생각도 좀 드실 테고요. 바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60대 이상, 특히 남성 시니어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체력 부담은 좀 적으면서도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 있잖아요. 그걸 잘 살려서 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오, 자격증이요? 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들어보니까 지금이 시니어 인력에게 오히려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 분야에서 젊은 세대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쵸.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죠. 바로 그 덕분에 오히려 시니어분들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정부 지원 교육 같은 것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아, 정부 지원도요? 그러면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들이 있고 이게 정말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자격증 선택 기준으로 뭘 제시하던가요? 그냥 아무거나 딸 순 없잖아요. 그럼요. 4가지 정도 기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준비해서 가능한 기능사 수준을 추천하고요. 아, 기능사요. 그게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는 좀 실기 위주고 비교적 단기간에 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연히 체력 부담이 적어야 하고요. 셋째는 이게 중요하죠. 실제 취업이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좀 있는 분야여야 한다는 거. 수요. 그쵸. 아무리 따도 쓸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히려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시니어에게 기회가 되는 분야, 이런 걸 노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와, 그거 흥미로운 기준인데요?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야라? 그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자격증들이 있을까요? 기술형, 생활형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술형으로는 전기기능사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건물 관리 같은 데 수요가 꾸준해서요. 아, 전기. 네. 월 한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180에서 250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데요? 준비 기간은요? 준비 기간도 한 3, 4개월 정도.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하고요. 전기 기능사 말고 또 다른 기술 자격증은 없나요? 지게차나 굴착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지게차나 굴착기 운전기능사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서 꾸준히 수요가 있고요. 아, 운전하는 거니까 비교적 체력 소모는 적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당으로 보통 받는데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요. 월 20일 정도 일하면 300만 원 이상 수입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와, 300만 원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심지어 72세에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경험 많은 시니어를 더 신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세상에, 72세에도요? 이야,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근데 기술 쪽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물론이죠. 생활형 자격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식 조리 기능사 같은 거요. 아, 요리 쪽이요? 네, 이게 요양원이나 복지관 같은 단체 급식 수요가 많고요. 근무 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인 편이죠. 70세에 자격증 따셔서 복지관에서 하루 5시간 정도 일하시면서 월 180만 원 버는 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와, 70세. 대단하시네요. 또 다른 건요? 또 경비원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법정 교육 시간도 짧고 시니어 채용 자체가 워낙 활발해서 취업이 아주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주간 전담이라든지 아니면 CCTV 모니터링처럼 좀 앉아서 하는 일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농기계 조작 관련 자격증이나 아니면 유기농업 기능사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랑 연계되거나
아니면 좀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아, 정부 지원이랑 연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정부 지원 받아서 선도 농가 같은 데서 실습하면서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교육 수당 받는 그런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 이것도 꽤 유용해 보였습니다. 이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도전해볼 만한 분야가 많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 이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성공 사례자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 이거였어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 진작 시작할 걸. 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그 성취감,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오랜 경험과 연륜, 그 자체가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특히 은퇴 후에 경제적인 활력을 찾고 또 보람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정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기술직부터 시작해서 생활 밀착형 자격증까지 여러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점,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잘 활용하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망설이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한번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쩌면 그 결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더 풍요롭게 만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